참 우리나라 영어를 공부하는 환경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양심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수능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안 좋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뭐 공무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편입 영어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학원에 가서 영어를 망치는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들이 원하는 건 해석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가장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영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아마 수능 영어를 들었던 학생들은 공무원 영어나 편입 영어도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일 수도 있고 또는 학부모일 수도 있는데 학부모라면 좀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수능 영어에도 빈칸이 어렵다. 그럼 빈칸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거 거의 사기성 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에 관련된 지문만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라고 혹 끌리죠. 그것이 바로 영어 1타가 되는 방법이기도 했었어요.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 진실을 본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고 또 다른 편법적인 길을 찾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빈칸에서 특히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 지문의 뭐 특징이다 하면서 주제문이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건 첫 번째 사기성 강의 특징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럼 그건 일기예보가 아니죠. 우리가 예보라고 한다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50도 50이에요라고 하면 사실 그 예측이라 말할 수 없죠. 누구나. 예. 빈칸 위치에 따른 접근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빈칸이 맨 앞에 올 때, 중간에 올 때, 마지막에 올 때마다 각자 어떤 풀이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저도 양심 고백하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가지고 학생들은 그것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오면 뒤에 힌트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기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직접.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물이라는 게 어차피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있다 그러면 한 앞에서 한 두 개, 뭐 세 개나 뒤에서 두세 개이기 때문에 이 빈칸에 관련된 것들이 뒤나 앞이나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계산해 보시면 적어도 20%는 돼요. 그 모든 지문은 다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 빈칸하고 연결이 없는 거 없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 있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지문 있으면 지문이 몇 개나 되나 보세요. 문장이 뭐 컴마 찍는 게 문장이잖아.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 좁은 구역에서 빈칸을 맞추세요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것들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위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을 수 있는 게 다 관련된 하나의 지문으로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짧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짧은데. 지금 보고 있는 문장 2014년 4월 건데 보세요. 문장이 몇 개입니까? 하나, 요까지가 하나거든요.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세 개가 여기가 세 개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네 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하나 또 있네요.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이게 짧은 거 있죠. 이후에부터 짧죠. 이런 경우 사실 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그래서 당신이 테이블에 있는 글래스 잔에 시원한 물을 본다. 당신의 배우자는 더러운 물을 반 비어있는 글래스를 본다. 그것은 뭐뭇을 한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끄는 거죠, 단지. 당신 이렇게 보는데 당신 배우자는 이렇게 봐. 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당연히 얻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냐? 앞에 문장에서 당연히 얻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앞에서도 얻을 수 있냐?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f로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 if you로 시작하죠. 보시면은 여기서 앞에 if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if it not enough, 충분치 않아요. 이걸로는 충분치 않고요. 만약에 원한다면 이러세요. 연결돼 있죠.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 사실은 이렇게 됐죠. 충분치 않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 여기도 충분치 않다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하면 이것도 힌트가 있어요. 맨 앞에도 힌트가 있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또 세 번째는 또 장난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접근법이라는 게 어디를 찍더라도 때로는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면 어디 힌트가 있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예요. 좀 더 가까운 의미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그런 거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반복된다란 말에 패러프레이징이 한때 유행했거든요. 이건 뭐 50대 50이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장이 짧으니까. 그럼 반복된 걸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물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는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반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몇 가지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집어넣는다고 가정해보면 되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내용을 반복 진술이라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똑같은 거 찾아가면서 이거 일치, 얘가 일치 이러면서 듣거나 글을 읽고 있지는 않잖아요. 정상적인 그러한 글의 흐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걸로 배우세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쓸데없는 게 신경 쓰면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독해에 집중해야 될 때 군더더기로 관심을 끌어서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이 영어 강사든 수능 강사들의 특징이죠.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 선배 강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그렇죠? 옛날 강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학원 강사가 뭔지 알아, 고 선생? 그래서 제가 글쎄요 했더니 저 종로에서 한여름에 태양빛이 내린 한여름에 긴 코트를 입고 있어. 그럼 학생들이 막 관심 있어 막 모이잖아. 그럼 다 모였을 때 팍 하고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지. 다시 말하면 관종이 된다는 얘기죠. 관심 종자.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영어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죠. 자, 이 문장 같이 보도록 하면서 그러면 이 빈칸을 먼저 볼게요.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보라는 강사들 꽤 많을 거예요. 빈칸부터. 그러니까 빈칸에 중간에 쓰면 뒤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강사들이 거의 많죠. 상당히. 그리고 자기도 찔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 꼭 뒤에 붙여요. 군더더기. 그럼 구태여 이렇게 뒤를 보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확률이 높대요. 어떤 근거로? 어떤 확률이죠? 비가 올 확률입니까? 그건 기상청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확률 같은 게임에 놀아나지 마세요. It is not enough to study them like beetles under a microscope. You need to know. 충분하지 않대요. 뭐가? 그들을 연구하는데 딱정벌레 연구하는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딱정벌레 연구하듯이 이렇게 딱 조사 보는 거죠. 자세히 보는 거. 이걸로는 안 되고 네가 필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다음 거 보세요. To accomplish this task, you should be prepared to withhold judgment for a while as you try on their views. 이러한 일을 태스크를 성취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기꺼이 판단을 보류해야 해요. 잠시 동안은. 당신이 그들의 견해를 try on, 옷을 입어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의 견해를 옷을 입어볼 때 이게 따옴표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유절 한 거거든요. 그들의 견해에 옷을 입을 때 잠시 뭐라고요? 반드시 판단을 보류하라요. 그 판단을 보류하라가 들어가야 될까 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을 보류해라. 패러프레이즈니까 앞에 내용이 힌트가 돼야 되니까 판단을 보류해라.
찾아보시면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여기서 답을 고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답을 맞춰줬던 선생님이 있다면 그거는 짜맞추기, 답에 맞춘 거예요. 그냥. 또 하나는 이게 주제문입니까? 이거 주제문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딱정벌레가 주제문이 될 리가 없죠. 이 글 전체가 딱정벌레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주제문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슷비슷한 게 나오죠. 설마 다른 이야기를 불쑥 꺼내서 하겠습니까? 정치 이야기하다가 역사 이야기를 할 수도 정치에서 과학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떠한 한계가 있는 거죠. 글에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서 읽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알았지만은 주제문은 분명 아닙니다. 딱정벌레 주제문이 될 리가 없어요. 빈칸 주제문 아닌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문이다 거짓말. 빈칸 위치에 따른 접근법에서 뒤에 나오는 경우는 뒤에 힌트가 있다는데 힌트가 아니에요. 되기도 합니다. 안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에 그럼 힌트가 돼요. 반복 진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반복해서 몰라요. 뭐가 들어갈지. 그들의 견해의 옷을 입어보라는 건지 아니면 판단을 보류하라는 건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속았구나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평생 그 모양 그 꼴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The ability to see the situation as the other side sees it, as difficult as it may b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a negotiator can possess. 능력이 있어요. 상황을 보는데 예전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는 그 능력이 어렵긴 하지만 가장 important 스킬, 중요한 스킬이에요. negotiator, 협상가가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럼 이게 주제입니까? 이게 주제문이에요? 아니요. 50% 맞고 50% 틀려요. 주제문 아닙니다. 분명 이 얘기는 이 글의 핵심인 건 맞아요. 핵심이라 말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상황을 보는 능력이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스킬입니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또 보충합니다. It is not enough to know. 충분치 않아. They see things different. 그들이 다르게 본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르게 본다는 것을 아는 거로는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대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달리 봐. 이런 걸로는 안 되고 더 들어갈게. 좀 더 깊이 들어가. 이게 주제문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보여준 게 좀 더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럼 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대로 본다는 건데 그게 뭔데? 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If you wanna influence them, 네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협상가로서 You also need to understand empathetical 포인트 이거예요. 이 글의 핵심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라 보시면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거는 그냥 껍데기고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가 모릅니까 이거를. 이러한 파리바뀌고 진부한 이야기를 주제로 잡는다?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empathetical이에요. 이거.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거. 뭐라고요? 그들이 보는 거를 보는 게 그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그들이 보는 대로 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이게. 어떠세요? 바로 그들의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의 힘을 감정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공감하며 이해해야 돼요. 엠퍼세틱 공감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feel emotional force 또 한 번 나오죠. 감정의 힘을 느껴야 돼요. 그들이 believe in it, 그것을 믿는 것의 감정의 힘, 정서적 힘을 느껴야 돼요.
It is enough to study them. We like beetles under a microscope. 현미경 밑에 비틀즈 같은 딱정벌레 같은 거를 놓고 연구하는 거로는 안 돼요. 같은 말이긴 해요. 같은 말이긴 하죠. 그럼 이것은 반복되는 겁니까? 그들은 다르게 본다? 현미경으로 본다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비틀즈 딱정벌레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감정적으로 네가 공감해야 돼. 그게 포인트. 공감하라고. 유니츠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공감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공감하라고. 뭐 여기서 뭐 옷을 입어본 다 그들의 견해에 옷을 입어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갑니다. 뭐가 할 필요 있다고요? What it feels like to be Beatles. 얘가 나와야 돼요. 현미경 밑에서 비틀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와 어떻게 feel 느껴지니 like 어떤 것처럼 느껴져? 네가 비틀이 되는 거예요. 네가 딱정벌레 되는 게 어떻게 느껴져? It feel 느껴져? 뭐처럼 느껴져? 딱정벌레 되는 게 어떻게 느껴져? 느껴져? 이게 들어가야 돼요. 느껴져가 들어가야 돼요. 느껴져가. 왜? 공감할 수 있느냐의 뜻이기 때문에 느껴져가 들어가야 돼요. 느껴져가. feel이 들어가야 돼요. feel. 아시겠습니까? 정답 1번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입장이 돼보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가요? 뭐 비틀이 뭐 중요한 표본이다. 이상한 상황이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장비를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나왔으니까 대충 한 거고 뭐 어디서 적절한 비트를 찾느냐 이런 거 당연히 아니겠죠. 공감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문장이에요. 쭉 연결되면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끝에 보시면 알겠죠? 끝에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 위에서 유리잔이 어쩌고 보면 당신의 와이프는 더럽다고 이것을 생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느낌, 감정 그런 것에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라는 얘기예요. feel like 그들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그들의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는 하지만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럼 빈칸 문제 핵심이 뭡니까? 풀이 핵심법이 뭡니까? 라고 선생님은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있죠. 문장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한 지문으로 대변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지문들이 합쳐서 대변하기도 해요. 그건 이 사람의 어떤 글을 쓰는 방식이니까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에서 처음 부분에서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거가 중요하다 해놓고 그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만 갖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왜? 이 문장 더하기 이 문장 더해서 상대방 입장이 된다는 게 뭔지를 상대방 입장이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감정을 이해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감정을 이해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얘가 중심이고 얘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칼 자르듯이 수술은 되지 않아요. 그게 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칼자시 착착 해가지고 네모치고 착 답이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 얘 가짜구나. 얘 진짜 가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는 빨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시면 계속 맴돌다가 결국 여러분들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비극적 최후. 누구는 올랐던데요. 그건 그 사람이 올린 게 아니에요. 걔가 공부하다가 우연히 오른 거죠. 우연히 누군가 이뤄낸 성과를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할 때 문제가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강사들은 이 우연을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할 뿐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실험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는 방법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하여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제분이나 또 본인들이나 어떤 경우도 공무원이든 편입 영어든 어떤 시험 영어에서 쓸데없는 거 독해하면 독해하세요. 그냥 왜 쓸데없이 문제풀이를 배우고 계십니까? 문제풀이 같은 거에 빨려들지 마시고 독해 자체의 즐거움을 갖고 본질에 들어가세요. 껍데기에 속으시면
여러분들은 일탈하는 강사들에게 그냥 먹이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